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챙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의회 3월 의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송철호 시장과 노호키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3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김미영 의원이 울산관광재단에 거는 기대를 주제로, 황세영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적극 추진해야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김성록 의원이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 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설치 이행 방안에 관하여 시정 질문했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원전안전, 사고, 고장, 원전의 각종 검사 결과 정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되며 구성 이후 첫 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김선미 의원이, 부위원장을 손종학 의원에 선임한 후 원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의회 간담회 소식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의정교류 활성화와 공동 현안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단 교류 방문 및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의정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며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울산고용지청, 울산일자리재단, 시관계자 등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민관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및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홍보 방안과 청년 고용 촉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수요를 파악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과 청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협력회사 협의회,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위기지역 동구 조선협력업체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지원제도 유지 및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기준 및 조선협력사 지방세 감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울산조례연구회가 첫 정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올 한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2021년 조례연구회 연구활동 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주제 선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예산 현황, 국내 지자체 의정활동 지원 동향 및 사례 분석 등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병석 의장, 의원연구단체, 의회 사무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사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회의 조직 규모와 예산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울산시의회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용역 방향 설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건강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과제 논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욱 환경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병석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의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태화 다운동 주민대표, 시관계자 등과 옥동 농소 도로 개설에 따른 태화 다운동 주민민원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욱 환경복지위원장은 그간 심신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을 모시고 민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간담회 개최 이유를 말했습니다. 황세영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촉구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연대 노조는 시체육회 자체 전환위, TF 구성,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전환위원회 구성, 근무 성적 평점 결과를 반영한 정규직 전환 채용 등을 건의했습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조 측 참석자들은 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직종 제외 대상이 스포츠 강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데 스포츠 강사는 신규 채용 절차 폐지 등 고용 안정에 대한 처우가 일부 개선됐다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시정과 함께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미영 의원은 울산문화산업개발원과 시립미술관 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미술관 문화 콘텐츠 기술 전복 의견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종진 원장은 시립미술관의 문화 콘텐츠가 잘 묻어나서 타 지역 사람들이 직접 찾아오는 미래형 미술관이 됐으면 바란다고 말했으며 특히 시립미술관이 건립될 때 변화하는 미래 환경을 감안해 문화 콘텐츠 요소가 잘 구축돼 운영에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며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울산에서도 더 다양한 추모 사업이 시행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은 환경농어가 대표자들과 시농축산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급식 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어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친환경 급식 사업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친환경 급식 예산 삭감 및 전용 사례 재발 방지, 재난 발생 시 가정급식 가능토록 조례 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택시산업 종사자들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택시 공공앱 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택시기사들이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 위기에 처해 있음을 호소하며 택시 공공앱 뉴 플랫폼 구축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택시 공공앱 구축 관련 콜택시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은 택시 종사자들의 생계 위기 상황을 통감하며 택시 공공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의 요청으로 노동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의 실효성 재고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노동안전보건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지역사회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건의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박병석 의장은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는 미흡했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종학 부의장은 옥동 동성파크 주민대표, 울산도시공사 주택사업팀,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동 구도심 공동상생 마련 동성파크 주민 의견 수렴 청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동성파크 주민대표는 공청회 개최 이행 등 예전부터 했던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도영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원 한도 향상과 중저 신용등급 지원 한도 향상 등 두 가지의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자들은 지원 한도 향상보다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 신용자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운찬 의원은 북구 농소 3동 주민을 초청해
지역 현안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수년째 표류 중인 달천 현대 아이파크에서 천곡 천간 도로 개설과 가대에서 강동강 도시 외곽 순환도로 중 상안교차로 개설 진행 상황을 묻고 상안동 동천강 둔치, 자전거 도로, 문화공간 조성, 달천 근린공원 조성, 달천 철장공원 음향시설 개설 사업 등을 건의했습니다. 서희웅 의회 운영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연합지원 체계구축 사업 사례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 울산시 장애인복지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의회 현장활동 소식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와 2021년 목표, 전략 계획 등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주변 환경 및 기반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과 향후 확장, 추가 지정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성교육 집중학년제 교육위탁기관인 울산청소년 성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성교육 실적과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준비 사항을 보고받고 교육 강사 선발 방법, 교재 내용, 프로그램 현안 등을 질의하며 편향적인 성교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서희웅 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생초등학교 이전, 신축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서생초등학교 이전 신축을 위한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서희웅 의회 운영위원장은 서생초 이전 신축 추진이 지연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이에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서생초 이전 신축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마을 일자리 창출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여 마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히 최근 스마트팜 산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농가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4차 산업경제포럼은 울산 4차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3D 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간담회 후 입주업체들을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통해 3D 프린팅 시설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울산광역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